이 보살핌, 앨리스 디 도마, 헨리 드레허. 몸과 마음, 영혼을 고양시키는 기본 원칙. 왜 여성들은 스트레스에 휘둘리는 걸까? 왜 여성들에게는 창의력과 활기가 부족한 걸까? 지난 10년간 여성들의 문제, 즉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낮은 자긍심, 부부간의 갈등, 외로움, 금전 문제, 고질적인 질병 등 고통의 원인을 치료해온 내 경험에 의하면 기본적인 문제는 대처 요령이나 긴장을 푸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연민 어린 관심을 쏟는 것 자체를 잊고 있다.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거나 다른 사람을 보살피느라 자신에게 소홀할 때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독창성을 잃게 된다. 앞으로 등장할 각 장에는 각기 다른 주제에 의해 체계화된 자기 보살핌 방법들이 제시되며 각 주제의 초점은 신체, 마음, 감정, 자아 및 영혼을 돌보는 4단계로 나뉜다. 그 4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신체 보살피기. 명상이나 유도 심상법처럼 긴장 완화를 위한 접근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연인과의 관계가 혼란스러운 여성이라면 핵심 단어들을 이용한 조용한 명상법이 도움이 된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이고 불안한 여성이라면 자신의 몸과 다시 친숙해지면서 완성화된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한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시행할 수 있다. 2단계, 마음 보살피기. 사고의 재구성에 중점을 둔 방법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부정적 사고방식은 불안과 절망, 자기 혐오의 연료가 되는 내면의 목소리로 이것을 보다 친절하고 현실적인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마음 보살피기다. 난 뚱뚱해. 평생 내 몸을 싫어하게 될 거야. 난 평생 요 모양 요 꼴로 살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아. 난 형편없는 어머니야.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들은 여성들을 만성적인 절망에 빠뜨린다. 그러므로 냉혹하게 진실만을 추구하는 분석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이런 생각들을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3단계, 감정 보살피기. 감정적 자각, 표현, 의사소통이 포함된다. 감정의 자각과 표현을 실행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나는 특별히 일기쓰기라는 접근법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과거 혹은 현재의 문제가 된 일 또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심도 있게 탐구해 나간다. 감정을 전달하는 것 역시 연습이 필요하며 이 책의 여러 장에서 인간관계나 일, 창조적인 활동의 맥락에서 당신의 감정적 자아를 보살피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4단계, 자아 및 영혼 보살피기. 당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부각시키거나 자아를 향한 친절함을 깨닫고 베푸는 방법들이 수반된다. 또한 통제력과 자신감, 내면의 평화를 함양시키는 심상법과 마음속으로 하는 긍정적 대화 혹은 자신만의 기도 등이 있다. 이 장에 제시된 방법들은 기본적인 행동 방침들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창조성, 대인관계, 자긍심, 매일 느끼는 즐거움의 지수가 결정될 것이다. 몸과 마음, 영혼을 고양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이 자기 보살핌의 차원에서 실시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방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의 헌신이 된다. 내가 말하는 자신이란 좁은 의미의 이기적인 자아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가치, 넓은 마음, 동정심을 지닌 자아를 일컫는다.
심신보살피기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열고 발굴 가능한 힘을 발견하고 내면의 선함과 가치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머리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자원을 캐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간단하고 손쉬운 8가지 이어함법. 자기보살핌이 신신요법의 본질이라면 긴장을 푸는 것은 그 본질의 핵심이다. 명상, 점진적 근육이완법, 요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완법들은 선천적인 이완 반응을 유도해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1970년대의 초월 명상을 연구하면서 허버트 벤슨 박사는 깊은 명상에 빠져들면 심장박동과 혈압, 산소 소비량은 낮아지고 근육의 긴장은 완화되며 체온은 올라가고 뇌파가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명상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이완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들이었다. 벤슨 박사는 인간 모두에게 이런 생리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런 변화는 정신 상태가 평온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태를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리 기능이 보다 평안해짐으로써 불안함의 수치가 뚝 떨어지고 신체적 긴장을 정감시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완법을 매일 실시하면 이러한 효과는 더 뚜렷해진다. 보다 오랜 시간 안정을 유지한 상태로 직장에서건 운전대 앞에서건 병원의 대기실에서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더 잘 극복하게 된다. 몇 주가 지나면 만성 두통, 등의 통증,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 등의 신체적 징후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정기적인 이완이 생리 전의 심각한 증상들을 57%나 감소시켰음을 입증했다. 또한 폐경기 여성의 홍조 증상이 28% 감소했음은 물론 우울증과 불안도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증명했다. 이완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은 매우 많다. 이 장에서는 간단하고 손쉬운 8가지 이완법을 소개하겠다. 이 방법들은 책 전체에 걸쳐 여러 번 언급되며 가끔씩은 자기보살핌에 관한 특별한 요구나 문제에 맞춰 변형되기도 할 것이다. 이완법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참고하라. 나중에는 볼 필요도 없게 될 테지만. 다음은 이완 반응을 유도할 때 참고해야 할 몇 가지 간단한 지침이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가급적 편안한 의자에 앉는 것이 좋고 누워도 괜찮다. 단,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라. 아침 시간이 가장 좋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정해진 시간을 고수하는 것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급한 일이 아닌 이상 그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두어라. 이완하는 데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할애한다. 대략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특별히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이라면 하루 2번,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다. 앞으로 등장할 이완법 모드를 아니면 가능한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기 바란다. 맨 처음 다루게 될 호흡 집중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접근법들의 도입 단계로 사용된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이용하되 특정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융통성 있게 다른 접근법들을 혼합, 배합하거나 변경시켜라. 보살핌, 앨리스 디 도마, 헨리 드레허